만약에 이런 구강궤양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너무 통증 때문에 고통이 심하게 느끼시는 경우에는 베체트병도 의심을 해보고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H+ 양지병원 류마티스백과 최지영입니다. 구강궤양은 회백색을 띠고 주변에는 빨간 테두리가 있는 이런 병변이고요. 입 안에 어디든 생길 수 있고 여러 개가 동시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산성인 음식이나 맵고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 통증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 하루 전에 따끔따끔한 증상이 먼저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날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심하게 나타난 경우에는 입에 반응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강궤양은 치아로 점막을 씹는 물리적인 손상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고요.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빈혈이 있으신 경우, 엽산이나 비타민 B12의 결핍이 있으신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헤르페스나 아니면 대상포진, 에이즈나 매독 같은 감염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고 이러한 원인들이 아니라면 자가면역 질환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구강궤양이 생길 수 있는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데 반복적인 구강궤양과 성기궤양이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은 베체트병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장기성 척추염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전신 홍반 루푸스 그리고 혈관염이 있는 환자들에게서도 구강궤양이 같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년에 3번 이상 구강궤양이 생기거나 구강궤양이 있는 환자분들에서 성기궤양이 새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베체트병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베체트병은 굉장히 이름도 어렵고 생소하실 텐데요. 베체트병은 입안에 구강궤양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동시에 성기궤양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피부 증상이나 아니면 눈의 염증 같은 것들이 동반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부에 생기는 병변은 빨갛게 부어오르고 누르면 통증이 생기는 홍반 같은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가성 모낭염이라고 해서 염증 반응이 생기는 병변이 생기기도 하고 얼굴에 여드름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베체트병 환자에서는 패서지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진단의 중요한 검사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초과민성이라고 하는 반응입니다. 주사를 맞았을 때 그 주사의 자국이 금방 낫지 않고 고름 같은 것이 잡히거나 아니면 모기가 물렸는데 너무 많이 부어서 흉터 같은 것들이 남는 경우에는 이런 초반응성이 의심되기 때문에 베체트병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베체트병은 헤르페스에 의한 근회염은 사실 심하지 않고 회백색 병변이 여러 개가 생기는 경우는 조금 드물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한 자리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고 베체트병은 구강궤양 단 하나로는 진단을 할 수가 없고 구강궤양이나 성기궤양이 같이 있거나 다른 증상들이 동반이 있어야지 진단이 가능합니다. 베체트병은 특징적인 검사나 임상 소견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과 검사 결과를 종합해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복되는 구강궤양, 그리고 반복되는 성기의 궤양, 그리고 눈의 병변 같은 것들을 주 진단으로 하고요. 거기에 피부 증상이나 초과민성, 관절 증상 같은 것들을 부 기준으로 해서 점수를 매겨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 HLA-B51이라고 하는 유전 인자가 베체트병의 발병이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혈액 검사를 동시에 같이 시행하게 됩니다. 베체트병은 염증을 감소시키고 재발을 방지하거나 아니면 재발했을 때 이 염증의 강도를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염증을 낮추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나 코리친 같은 약들을 사용하고 그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면역 억제제나 아니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생물학적 제제 같은 것들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3가지. 유전이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유전자는 있지만 이 병은 유전병은 아니고요. 대신에 이 베체트병을 가진 환자분들의 가족은 조금 구강궤양이 잘 나타난다는 보고는 있습니다. 베체트병은 연고나 가글만으로 치료가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증상이 경미할 경우나 일시적으로는 이런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연고나 가글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재발을 하는 경우가 많고 전신적인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신적으로 약제 투여를 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베체트병은 증상을 나쁘게 하는 요인에 과로나 아니면 피로 같은 것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나 아니면 규칙적인 생활 같은 게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처가 있는 부위에 2차적인 세균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위를 깨끗하게 유지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